2011년 5월 2일 오후 4시경 중국 구이저우성 카이리시 경찰서는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여기 병원에 사람이 죽었어요. 놀란 경찰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도착하자마자 엄청 충격을 먹어요. 한 중년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였는데 그 아내가 출산한 지 2시간밖에 안 된 산모인 거예요. 그 산모 아내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닌 칼로 목을 베다 못해 떼어냈어. 병실 벽과 바닥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피해자는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출산 소식에 축하해주러 한 걸음에 달려왔던 그녀의 친척 2명 또한 칼에 찔렸습니다. 놀란 다른 임산부들, 병동의 다른 가족 보호자들, 간호사 의사 할 거 없이 다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이 소리에 남자는 더 흥분해가지고 한 손에는 부엌칼을 들고 또 한 손엔 자른 자기 아내 머리 딱 들고 소리 지르면서 병원 복도를 막 휘젓고 다니고 있고, 아직 병실을 뛰쳐나오지 못한 임산부 병실에 들어가서 다른 산모들한테까지 상처 주려고 칼 들고 위협하고. 이게 뭐야 지금? 경찰이 온 걸 본 후에도 이 남자는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한 경찰은요 역시 짬밥 무시 못하죠. 기지를 발휘해요. 병원에 보면 간단한 의료약품 같은 거 싣는 트롤리 있죠. 옆에 지금 간호사가 밀고 있는 거, 이걸 이용해가지고 미친 중년 남자를 구석으로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경찰은요 이 남자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칼 먼저 그 머리 먼저 내려놔라. 그런데 귀에 안 들어와. 이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소리만 그러더니 병원 병실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머리만 탁 던지곤 칼은 그대로 든 채 창틀에 걸터 앉아요. 동문서답하면서 계속 경찰한테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다는 걸 나타내죠. 경찰은요 이 새끼 뛰어내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바로 바깥에 매트리스 깝니다. 이게 다예요. 이 상태로 2시간 가까이 대치합니다. 경찰은요 살살 구슬리면서 우선 그 칼을 내려놓게 하고 싶었어요. 그 누구보다 친근한 척, 우린 네 편인 척 슬금슬금 다가가는데 이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칼로 다가오는 경찰을 내리치려고 그래. 이게 아무리 구슬려도 안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과감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영화처럼 이때 경찰, 이쪽 팀은 이 새끼한테 계속 말 걸면서 살살 구슬려 관심 끌어. 그럼 니네 팀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위치 잡고 바로 갖다 총 쏴버려, 사살. 그렇게 약 2시간 후인 5월 2일 저녁 6시 6분경 빵! 하늘에 한 방의 총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극적인 이 사건은 끝났어요. 사망한 아내의 이름은 양추강. 이 아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너무 처참했습니다. 아내는요 목이 참수됨과 동시에 몸에만 무려 76번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난도질 당한 거예요. 출산한 지 2시간 만에. 그럼 이렇게 만든 놈은 누구냐? 그녀의 남편 48살이었던 용구열. 병원 간호사들 말에 따르면 출산 바로 전날인 5월 1일 출산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이때 이 둘 너무 다정해 보였다는 거예요. 병원 사람들한테도 너무 친절하고 둘도 이제 곧 셋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 했다는데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조사를 위해 경찰은 남편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용구열은 1963년생 카이리시의 외딴 촌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집에 형제가 자기까지 총 5명, 자기가 맏형 장남이야. 그런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맏형의 장남의 책임감, 내가 얼른 일선에 뛰어들어 우리 동생들 공부시켜야지. 용구열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칭찬했습니다. 활발한 성격에 사람들을 그렇게 잘 웃겼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2번의 힘든 결혼 생활을 겪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요 사별이었어요. 사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급사
그 후 중매인의 소개로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아내 또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목을 맨 거예요. 두 아내가 차례로 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다 이러니까 당연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죠. 아유 용구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나봐.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연속으로 두 아내가 다 그렇게 갈 수가 있어. 아니면 귀신이시였나? 찜찜하다 보니까 그는 두 아내를 잃은 후 꽤 오래 새장가를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본인 또한 난 평생 혼자 살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양추강이었습니다. 양추강 역시도 결혼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양추강 마을에서 알아주는 얼짱 미인이었습니다. 한번 이혼했어도 남자가 끊이질 않아. 그 결혼을 제안한 사람들 중에 부잣집 아들이나 사업에 성공한 젊은 연하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추강의 어머니 아버지 또한 콧대가 빳빳했어요. 내놓으라 하는 집안에서 우리 딸 달라고 난린데 우리 딸은 더 잘난 집, 더 부잣집에 시집가야 돼. 이때 그들에게 한 중매인이 찾아와 말합니다. 정말 부잣집에 남자애가 얼마나 옹골차고 야무진지 몰라. 거기다 사람 됨이 말도 못해. 거기 부잣집이 아니더라도 남자 자체가 또 돈을 좀 벌어. 이상하게 이 말을 들은 양추강은요 가슴이 떨렸어요. 그렇게 중매인의 주선으로 양추강과 용구열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솔직히 첫 만남? 양추강 승에는 안 찼어요.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니야. 그런데 뭔가 매력이 있었나 봐요.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 나중엔 서로 부모님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정식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양추강의 부모님이 거세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너 보니까 2번 결혼했었는데 전처들이 다 죽었더만. 네 잘못이 아니더라도 찜찜해서 어떻게 내 딸을 보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양추강은 이미 마음이 그에게 다 빠져버렸는걸. 엄마 아빠 그거 다 미신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 얼마나 정직하고 좋은 사람인데. 엄마 아빠 나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다며. 용구열 집안 누 부잣집이야. 그럼 됐잖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양추강의 부모님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 약 2년 전인 2009년도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죠. 제가 분명히 용구열 집안 어떻다고 했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아이 5명을 다 공부시킬 수 없어. 용구열이 일찍 일선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중매인이 맨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한 팀이라도 결혼시켜 자기 그 수수료, 중매비 이거 뽑아 먹으려고. 이거 안 걸리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속았다는 걸. 용구열 집안 전혀 부잣집이 아니라는 걸. 집도 넓은 마당만 있을 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구들이 무슨 죄다 벌레가 다 파먹어가지고 말도 못해. 결혼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양추강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굴 탓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건 용구열,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은 맞았다는 거예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서 닥치는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돈 한 푼도 안 빠지고 전부 아내인 양추강한테 맡겼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갖다 줘도 이미 양추강의 눈은 높아져 있는데 승에 안 차는 거예요. 양추강은 남편한테 승질이 날 때마다 그를 비난하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무능력하다고 거지 같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변변한 직업 하나 없어서 이랬다가 저 이랬다가 내가 쪽팔려서 어디 말도 못한다고 이걸 월급이라고 갖다 준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어. 그때마다 용구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대요. 결혼했을 초기 때는 정말 용구열이 다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인증했냐? 실제 양추강을 도와서 그가 집안일 같이 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걸 이웃마을 주민들이 많이 봤었대요. 그런데 이건 한 면이죠.
부부 사이는 당사자 둘이 아니면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용구열이 평소엔 맞아요. 착해. 그런데 그놈의 술만 들어가면 개가 돼. 이제 막 참아왔던 게 다 폭발하는 거예요. 술만 먹었다? 조그마한 것에도 트집 잡기 시작, 폭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용구열이 딱 취하면 양추강조차 쉽게 다가가지 못했었대요. 이렇게 둘이 티격태격하며 몇 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사건 발생 딱 10개월 전 양추강이 임신해서야 싸움이 좀 줄어들었다고. 임신 사실 알고 나서부터 술을 줄인 거예요. 용구열한테 임신 소식은요 진짜 꿈 같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7살, 아내는 42살.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아이는 포기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임신? 얼마나 기뻐했을지 말도 못하죠. 따라서 용구열은 임신 기간 내내 아내를 정말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아내가 노산이었기 때문에 자연분만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왕절개하자. 그런데 문제는 제왕절개는 돈이 좀 더 들어. 우리 집 제왕절개 수술비 없는데? 그러니까 용구열이 자기 친척들한테 손을 벌린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 그렇게 빌리고 빌려도 돈이 조금 모자라. 정말 쥐어 짜가지고 마련했대요. 자, 여러분, 지금 용구열이 얼마나 아기를 원했는지,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런 용구열이 도리어 아기가 태어나고 2시간 만에 아내 칼로 난도질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었어요. 왜? 이 사건은요,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사망했기에 정확한 동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리저리 주위 사람들을 탐문수사했을 때 추정하는 건 용구열 평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신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현병이라고 해야 할까? 망상? 잘 있다가 갑자기 직장 동료들한테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면 오늘 저녁에 누군가 날 죽이러 찾아올 것 같다고. 그 누가 누군데? 몰라요. 그냥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상. 이 병이 도지기만 하면 주위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미쳐버리는 거죠. 실제로 한 번은 용구열과 마을 사람들 몇 명이 같이 열차를 탔는데 갑자기 용구열이 머리가 막 아프다면서 머리를 막 쥐어 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우라고, 열차 세우라고. 어떻게 세웁니까? 놀란 동료들이 괜찮다고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결론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대요. 다행히 죽진 않았죠. 실제 이때 지인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실을 양추강한테 얘기했었대요. 얘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알고 있어라.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양추강 반응이 따로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 무난하니까, 괜찮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 거니까 뭔 일 있겠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겠죠. 이 정신병이 아내가 출산하러 들어가고 또 도질 줄. 이게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았을 때 나왔었대요. 그럼 출산하러 아내가 들어갔을 때 엄청 기대하고 설렜을 것 같은데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확인해 보니 용구열이 아내를 분만실로 들여보내고 나서 수술비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래저래 돈을 확인하는데 4,000위안이 비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분만실로 들어가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4,000위안을 사기당했다는 걸.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내의 출산 수술비인데, 내가 지인들, 친척들한테 빌리고 빌려온 돈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에 속아 4,000위안을 보냈다가 사기당한 거예요. 아내가 출산하러 들어가고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당장 돈 내야 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았겠죠. 제왕절개 수술이 끝나고 아내가 회복실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쁜 이 순간 용구열 표정이 말이 아니었겠죠. 뭐야? 왜 그래? 이때 용구열이 사기당했다고 말한 거예요. 와, 엎친 데 덮친 격. 양추강 입장에서도 좋은 말이 나왔겠습니까? 원망 섞인 막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나 더 이상 당신 옆에 못 있겠다. 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너랑 이혼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이 두 사람이 병실에서 엄청 크게 싸워댔다는 거예요. 이 순간 다시 병이 도진 겁니다. 우와, 머리 아파. 제정신을 잃은 거죠. 그는 화를 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근처 슈퍼로 가서 시카를 샀어요. 그걸 옷 속에 숨기고 다시 병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죠. 딱 이때 출산 축하한다고 양추강의 친척 2명이 왔네. 와가지고 이미 양추강한테 고생했다고 수다 떨고 있네. 그 상황에서 바로 시칼 꺼내 두 친척이 보는 앞에서 양추강을 찔러버린 거예요. 잘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란 친척 2명이 뭐 하는 거야? 그를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이 2명도 바로 찔러버린 거예요. 양추강은요 2시간 전에 방금 출산한 상태였어요. 저도 제왕절개했거든요. 2시간 못 일어납니다. 하반신을 아예 못 움직여요. 그냥 누운 그 상태로 아무 저항도 못한 채 76번이나 남편한테 난도질 당하고 참수까지 당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발악하다가 경찰총에 맞아 죽었죠. 양추강, 용구열 둘 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건요, 혼자 남아버린 이 두 사람의 아이예요. 이 아기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아기가 무슨 죄입니까? 비극으로 끝나버린 이 사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출산 2시간 만에 살해당한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